나는 어느 평범한 주말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부산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펜션에 놀러 갔다. 펜션은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주인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고 숙소 사용법과 주변 산책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주인은 말을 끝맺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밤 11시 이후에는 3층에 올라가지 마세요. 숙소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말을 웃어넘겼다. 혹시 3층에는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금세 잊혀졌다. 우리가 가져온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밤이 깊어갔다. 음악 소리와 함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어느새 시계는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피곤해진 몇몇 친구들이 하나둘 씻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와 2명의 친구는 아직도 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호기심 많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제안을 했다. 야, 3층 한번 가보자. 왜 밤 11시 이후에 올라가지 말라는 건지 궁금하지 않냐? 나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다른 친구도 그 제안에 동조했고 결국 나도 그 호기심에 이끌렸다. 우린 폰에 플래시를 켜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3층은 다른 층과 달리 불이 꺼져 있었고 공기는 점점 싸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우리는 다양한 문들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방은 닫혀 있었지만 맨 끝 방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내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은 오래된 가구들, 특히 낡은 책상과 의자 하나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그림은 빛바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에 띄게 무섭고 비현실적인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림 속 사람의 눈은 우리를 응시하는 것 같아 섬뜩했다. 그 순간 내 친구 중 한 명이 숨을 들이쉬더니 움찔하며 말했다. 얘들아, 그림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림을 보았고 그제야 그림 속 인물이 실제로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우리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다시 2층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있었다. 책임감 없는 행동이었지만 뜻밖의 사건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결국 우리는 그날 밤 일찍 잠들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인에게 우리가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답변했다. 그 그림은 이 펜션의 옛 주인 초상화입니다. 그는 돌아가신 후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들 하죠. 많은 사람이 그의 눈이 움직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층은 밤에는 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하는 것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펜션에서의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그 기억을 마음 한쪽에 묻어두기로 했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다시는 얘기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나는 지방의 한 작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저렴 한전원 주택을 렌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달을 지내며 글을 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의 번잡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게 큰 매력이었다. 주택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잘 관리된 정원과 작은 연못이 마당에 있었고 주변엔 논밭과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을 주민 몇몇이 환영 인사를 해주었는데 그중 나이 많아 보이는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밤에는 집 주위를 너무 돌아다니지 말아요. 그녀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다. 글도 잘 써졌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서 이곳에 온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평소처럼 글을 쓰다 지쳐 잠자리에 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창밖의 소음이 자꾸 신경 쓰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걸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정한 리듬을 가진 발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발소리는 집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자 기절할 뻔했다.
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은 키가 큰 검은 형체였다. 사람인지 다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 형체는 천천히 집 주위를 맴돌았고 이내 내 시선을 느꼈는지 멈춰서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 나는 얼른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한참 동안 꼼짝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일을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처음 듣는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한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그 집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해친 적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말아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섬뜩한 기분만 들었다.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집이라니? 하지만 이왕 온 것 한 달만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마음먹었다. 그 이후로도 밤마다 그 발소리는 계속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발소리가 창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는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떨며 창문을 바라보자 그 검은 형체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치듯 울렸다. 그 순간 형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입에서 대답이 흘러나왔다. 안 돼요. 그러자 형체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고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내가 그 형체와 나눈 유일한 대화였다. 남은 기간 동안 발소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한 달이 지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 중 하나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다음 사람에게도 친절히 대해줘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그 밤의 두드림 소리가 꿈에 나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무엇이었는지 모른 채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포설 중 하나를 각색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들과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친구라 서로의 취향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공포를 즐기는 점에서 잘 맞았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 산골 마을이었고 그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의 가족이 집 안에서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 집을 사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에 오히려 흥미를 느껴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폐가로 향했습니다. 집은 마을의 끝자락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고요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기와던 골로 뒤덮인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 앞에 서자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포기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들은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의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스러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은 삐걱거렸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집안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그들의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우는 2층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좁고 낡은 계단을 조심스레 올랐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순간 지우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 안을 둘러보며 짐짓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등골을 흐르는 싸늘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그들은 집의 거실에 모여 마지막 모험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켜고 둘러앉아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술 기운도 오르고 주변이 더 조용히 느껴질 즈음 문득 창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이 지나가나 싶었지만 곧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을 걷고 있는 듯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순간 긴장했지만 누구도 먼저 일어나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틀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놀라 몸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결국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속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낡은 시계가 갑자기 경쾌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찬 기운이 방 안을 가로질렀고 그들 모두는 동시다발적으로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둘 소리를 내며 집의 각 방의 서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기로 했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그 사건 이후로도 종종 모여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여름밤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밤의 공포만큼은 누구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후일 그들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인가가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